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덩달아 오른 중개 보수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요. 매매 거래의 80%가 넘는 6억 미만 주택 보수는 그대로 둘 방침이어서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개수수료의 합리적 개편 방안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인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우대빵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영석 미 IAU 대학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부동산 보수,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복비 여러 가지 논란으로 지금 이름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자, 우선 김학환 교수님, 중개사협회 고문을 맡고 계시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 정부의 생각, 지금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가 시행할 것 같은 가장 유력한 안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정부에서는 이제 세 가지 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일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소비자 입장에 좀 유리할 수 있는 안이고, 그래도 이제 3안이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는 중개사 입장에 좀 가까운 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 중개사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제 되게 절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2안이 절충안인데, 예. 2안을 소위 말해서 이제 채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안의 핵심은 뭡니까? 이 안에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고가 구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현재는 이제 매매의 경우에는 9억 이상이 이제 이렇게 고가 구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12억까지를 이렇게 이제 고가 구간 안으로 이제 포섭을 시키고, 예. 실제 고가 구간은 이제 이렇게 15억으로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억부터 이제 12억 미만까지를 예. 0.4%로 이렇게 이제 요율을 네. 조정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 0.4%로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12억에서 15억은 0.6%, 그리고 15억 이상은 0.7%네요. 최고 이게 그렇습니다. 상한선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한 요율도 종전의 고가 구간 15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9억 이상이었죠. 이제 이 안에서는 15억으로 설정해 놨습니다만은, 네. 이 고가 구간은 원래 상한 요율이 0.9였습니다. 이 0.9를 또 0.7로 이렇게 나누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9억, 12억, 12억, 15억 요 구간도 또 0.5, 0.6으로다가 이렇게 상한 요율을 낮춰놓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얘기한 이안대로 된다면 조금 비싼 집들의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예, 상한 요율이 일단 낮으니까요. 예. 좀 떨어진다고. 어차피 이제 상한 요율이라는 것은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한되는 요율이 예전보다 낮으면 협상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편익이 더 제공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예. 지금 15억 원 이상의 그 상한선, 중개보수의 상한선을 거래 금액의 0.7, 현재는 0.9인데 혹시 예. 0.7로 낮추는 무슨 어떤 근거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예. 이걸 어떻게 조정했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예. 0.4부터 시작해서 그냥 0.1%포인트씩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논의됐던 게 이제 12억을 고가주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15억을 고가주택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두 구간을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0.5, 0.6, 0.7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걸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진짜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상황 같은 것도 통계로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중개업소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고객의 편익을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건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개편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에 맞는 이제 요율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냥 0.1%포인트씩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채택이 유력한 안을 보면 그런 예, 식으로 좀 안타깝죠. 그렇게 결정된 거는. 예. 김학환 교수님, 그러면 이 지금 0.4%부터 0.5, 0.0, 0.7, 0.1%포인트씩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만든 걸 과정에서 중개사협회와 어떤 긴밀한 협의,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뭐 TF도 하고 또 이제 좀 비공식적인 실무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TF가 있고 해서 협회에서는 의견을 이제 내긴 했지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토론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거의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역시 중개보수에 대한 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댓글이 뭐 이런 겁니다. 고가든 저가든 하는 일이 같은데 고가라 더 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고가라 더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시청자의 지적이 있는데 심 교수님 그 무슨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고가는 조금 더 받아야 될 이유? 근데 사실 현장에서 중개를 해보면 예. 고가주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잡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대부분 만들어 놓은 규제인데요. 이게 뭐 9억이라든지 15억을 상한선을 그 근거로 해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이 과연 이제 고가주택에서 우리가 더 내야 되는 중개 보수 비해서 크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도 대부분 이렇게 요율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제로? 자연스럽게 이제 집값이 높은 걸 거래를 하면 이게 많이 받게 돼 있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실 건데요. 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거래 가액이 이제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만약에 이제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는 결국은 가액이 높으면 그 전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거래 가액에 어느 정도 중개 보수가 비례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그런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편안이 이렇게 예고가 되니까 뭐 중개사 협회장이 무슨 단식 노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중개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고가 구간의 이제 분류도 문제일 뿐더러 예. 이번에 이제 중개보수 개편의 시발점이 된 것은 예. 사실은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급격하게 좀 높아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와 매매에 있어서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역전 그럼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중개보수가 좀 최소화 요율이 조정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가 구간이 아닌 그 아래 구간, 저가 구간의 경우에도 요율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 중개보수를 개편할 때 예. 거의 중개보수 요율을 예. 반값으로 내려놓은 상태이거든요. 2014년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예. 당연히 뭐냐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소비자들 정작 복비를 내야 하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많이 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개편안 자체 좀 낮춘 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잖아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비자들은 원래 싸게 사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걸 제시하더라도 높다고는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소비자도 불만이고 중개사도 불만인 이런 게 나온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보수 체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9억이 지금은 그 최고가 주택 요율 구간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 출범하기 전만 하더라도 10억대는 아파트를 보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에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중개업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거래가 안 예,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거래를 다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규제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 달에 예. 아파트 거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천 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6월 달 거래가 15,0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업소는 상당히 힘든 거는 분명합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을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던지니까 사실 중개업소도 불만이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6억에서 9억 구간이 좀 문제예요. 6억에서 9억 예, 구간이 기존에 이제 0.5%를 받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대부분 그냥 상한 요율이지만 0.5%를 거의 받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예. 그런데 이 구간을 지금 0.4%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9억에서 12억 구간은 0.5%인데 대부분 최근에는 0.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9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개보수는 사실은 크게 관심 사항은 아니에요. 아, 9억이 넘는 부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중개사들도 뭔가 조금 낮추는 안에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다 예, 저는 본다는 이제 거죠?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9억이 넘어가는 예전에 그 요율이 최고 요율이 그 중개 보수가 0.9%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 0.9%를 받는 중개사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0.5나 0.6에서 그냥 협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5억 같은 경우가 이제 0.7%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뭐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0.7%까지 받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억에서 9억 구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예. 사실은 서울에도 상당히 많고요. 이 구간에 있는 아파트가. 그리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억, 9억 구간을 0.5에서 무슨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0.4가 지금 최고율로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심 교수님 생각해 볼 때는 거래 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이 지금은 0.5%인데 0.4%로 낮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중개사협회에서 가장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이제 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매매뿐만 아니라 지금 임대차 같은 경우도 전월세. 예, 네. 지금 전세. 전월세의 네. 경우죠. 전세. 그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3억에서 지금 6억 미만 구간까지가 예. 0.4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이안에 따르면 예. 이것도 거의 그 9억까지를 해서 예. 0.3으로다가 요율을 낮춰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0.3, 0.4 하지만은 0.1 차이는 비율로 보면은 25%가 수입이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요번에 그 중개보수 체계를 우리가 개편한다라고 한다면 예. 기왕에 이제 이 전월세 임대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 실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쪽 상암동 월드컵 파크 10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전세로 따지면 아파트가 8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월세로 하면 얼마냐면은 보증금 5천에 월세 260만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8억짜리를 현재 전세로다가 중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중개 보수가 뭐냐면 최대 이제 640만 원, 0.8% 받는다고 한다면 예. 협의가 돼서 0.5%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월세인 상태로 중개를 하게 되면 뭐냐면 5천만 원 보증금에다가 260만 원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3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3억 1천만 원이 거래가액이 되면은 현행 요율에 따르면은 0.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12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물건을 거래하면서 전세를 중개 거래를 하느냐
월세 중개 거래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개 보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한 건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은 전혀 안 하고 예면을 하면서 요율만 낮추려고 이렇게 하면은 예.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구간에서 나름의 이제 불만들이 중개사들에 쏟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마련한 이한 중에서 거래 금액 6억 원 이하는 그대로 있으니까 전체 그 부동산 거래 뭐 80%가 넘는 게 6억 원 이하인데, 그럼 뭐 부동산 중개 복비 낮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불만도 굉장히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소비자 편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말씀드렸던 6억 이하 구간은 대부분 뭐 지방도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조정하는 거는 저는 이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최고 요율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 중개사분들도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영업 방식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중개 보수는 분명히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중개사분들이 그 중개대상물 확인서 이런 데다가 은근슬쩍 넣어가지고 최고요율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말씀하셨던 이거는 최고요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뭐 안 좋게 바라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제 매매 같은 경우 2억에서 6억 구간은 현행 0.4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6억에서 9억 구간이 0.5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 중개 보수 요율이 0.9% 상한인데 이렇게 뭐냐면 저가의 매매 거래를 위한 소위 말해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0.9를 확 낮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미 0.4, 0.5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낮춰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또 더 낮춘다? 여기서 뭐 저기를 반을 낮춘다? 이러면 완전히 4분의 1 토막이 되게요. 이거는 우리가 중개 서비스 산업 발전, 아무리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 뭐 이런 게 될지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정당한 어떤 중개 서비스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거를 이렇게 낮추는 것만의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차에 댓글이 그런 게 왔어요. 이 보수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매수자, 매도자 협의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게 활발하게 그런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네요. 중개보수 협의 안 해주던데요. 자기들은 요율대로 받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개업소를 이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지금 하면 뭐 아파트 단지에 가보시면 중개업소가 10군데씩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개업소는 이용을 안 하셔서 이게 퇴출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괜히 그런 데 가셔가지고 끌려다닐 이유가 소비자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명심하셔가지고 요율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처음에 물건 내놓을 때부터 협의하시는 것이 또 좋고요. 아니면 이제 계약 쓰실 때는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사실은 협의가 되는 요율이다 이런 체계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 요율이 좀 폭이 크거나 상한 요율이 높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요율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야말로 자유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든지 보수가 이런 체계에서 사실은 협의가 적당한 거지 이미 뭐냐면 0.9라고 하는 낮은 요율을 여기서도 다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0.4, 0.5, 뭐 0.3 여기서 뭐를 어떻게 협의를 하라는 건지 이 자체가 발상이 이게 고정 요율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낮춰놓을 대로 낮춰놓고 나서 협의를 하라는 거는 이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개사들의 집 매매 서비스는 똑같은데 집값이 올라서 중개 보수를 더 내야 할 때 뭐 한 푼이라도 아쉬운 분들인데 굉장히 부담이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서비스 품질은 똑같은데 왜 더 내야 되냐?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에 이걸 조정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이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는데요. 정근대적인 그 중개사들의 영업 방식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일단 오시면 가두리라고 그래가지고 시세 조정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세요. 10억이면 아예 그 9억 5천에
밖에 안 된다든지 그리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 2달 신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거래가를 빨리 안 올리고 숨겨놓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낮은 가격으로 해서 뭐 거래를 하려고 하는 행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두리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연옥 방식들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가 최근에 이제 한 달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꽉꽉 채워 올리세요. 근데 최근과 같이 이제 가격이 막 오르는 때는 사실은 이게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모를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셔가지고 몇 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계약할 때 사실은 중개 수수료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집을 매매해 보면 좀 얼버무립니다 항상. 그러면서 중개재산 확인물에다 보면 슬쩍 넣어놔요 최고율을. 그런 다음에 소송하는 중개사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인 영업 방식을 자꾸 쓰니까 소비자들이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중개사분들도 고칠 생각을 하시고 요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중개 요율 인하에 반대하려면 이런 거래 서비스의 품질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사들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에요? 물론 이제 끊임없이 중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전과 달리 뭐냐면 중개 사무소에서 예. 서비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비롯해서 그 밖에 이제 관련되는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개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계약 성사, 계약 체결 시까지이지만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행에 관한 문제까지도 세심히 배려하고 있고 또 어느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거저받는 서비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두 번 집 보여주고 그리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간다고 그렇게만 생각이 생각하는 거지. 들어요. 거래가 한 건 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연구 보고 자료인데요. 예. 실제 18번 물건을 소개해야만 거래가 평균 이루어진다는 18번? 통계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업무에 그렇게 현장을 안내하고 하는 것이 네. 전체 중개 업무 중에서 약 65%를 차지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얼핏 보기에 소비자들이 볼 때는 한두 번 그냥 물건 보여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한 18번 간다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지금 김 교수님, 다른 예. 나라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요율이나 이런 측면, 또 서비스 측면을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 김학광 교수님이 영국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영국 많이 보여줍니다. 예,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는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을 안 보더라도 다른 집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표준화된 상품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제 판단할 필요는 그렇죠. 있고요. 똑같은 거니까 예, 동네만 알면, 우리는 사실은 아파트 향수만 같은 알면. 경우는 거의 뭐 표준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보다 좀 수수료가 높네요. 예,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수수료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수료에 비해서 서비스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예. 그리고 그 외국은 어떻냐 그러면 우리처럼 뭐 그런 임장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계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부터 마찬가지로 홈 인스펙션이라 그래가지고 집을 일단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집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는 그 작업부터가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권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미국의 남부 쪽에 있는 농장이 딸려 있는 집 같은 경우는 100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누가 소유주인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도금이라든지 계약금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매도자한테. 그런데 이걸 에스크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걸 이제 잡아둡니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개사가 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단부터 시작해서 뒷단에도 일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일이 상당히 많은데 고객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집을 보여주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심 교수님께서 이제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미국에서 이제 에스크로니, 홈 인스펙션이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래 당사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 이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총 거래 비용을 따지면 그 거래 비용이 많게는 9.9% 거의 10%까지 육박합니다. 거래 비용 총 그렇습니다. 예, 중개 보수 이제 거기에 물론 이제 한 5.5% 아까 이제 3.5%부터 최하 6%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제외하고도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면 기꺼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만 하더라도 뭐냐면 일본은 예. 보수 요율이 뭐냐면 3단계로 매매를 거래 가액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 5%부터 3%까지예요. 네. 5%에서 3%라고 한다면 우리 0.5, 0.9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0.5 따지면 이게 10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따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내용이 뭐냐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일부 조금 더 자세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서비스 내용이 그래요. 동일합니다. 네, 뭐 일본, 미국 설명을 하시는데 여튼 좀 수수료율만으로는 높다 낮다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게 우리 심 교수님 말씀인데 서비스와 제가, 이게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미국 예. 가서 이제 집을 거래하는 걸 봤는데요. 한 3시간 걸립니다. 집을 거래하는 당사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 은행에서 제가 거래하는 걸 봤는데요. 한 줄 읽으면 그에 따라서 다 동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돼 있고요. 분명히 서비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방 최근에 말씀하신 추세는 중개 수수료 굉장히 싸지고 있어요. 미국도 5% 받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3% 내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있다. 내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네. 최근의 추세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 이제 물론 네.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하방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중개 보수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주택 가격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19위입니다. 주택 가격 최근 상승률 따지면. 예. 그런데 아직 주택 가격이 상승한 18개 나라의 경우에는 중개보수 하방 압력이라든가 중개보수 이렇게 대폭 낮추자는 그런 이런 의견이 얘기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하여튼 국별 이제 비교해서 우리도 잘 결정해야 될 텐데 요즘에 이 부동산 중개업소들 좀 불만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거래, 이른바 IT로 좀 무장한 예. 프롭테크, 부동산 뭐 정보 기술 회사라고 그러나 뭐 온라인 기술 회사 플랫폼들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어떤 예.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직방이 최근에 이제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뭐 반값 중개 수수료를 걸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안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 크리스턴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에 일단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하는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 안타까운 점은 이제 협회의 대응이죠. 대부분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예. 데서는 이제 이런 프로테크 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런 프로그램, 협회에서? 협회에서 프로그램 나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이제 협회 차원에서 보면 그냥 지금 현재 개업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해관계만을 너무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 중개보수,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참 환영할 일인데 그런 시도에 대해서 협회는 왜 그렇게 소송이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하나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프로테크 이와 같은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중개 유용한 플랫폼이 생겨 나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또 편리하게 이렇게 중개를 할 수 있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업계 하면은 거기에는 동업계입니다. 그러면 업계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동업 윤리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든지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동안에 매물을 올리고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게 해줬으면 그거에 의해서 중개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뭔가 기여를 하지 않고 마치 대기업이 골목 상권 침해하듯이 이렇게 중개업에 뭐 직접 진출을 한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만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가 없고 당연히
협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같이 동업계가 같이 이렇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협회에서도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뭐 정부가 곧 확정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세미나를 했으니까 예. 심 교수님, 뭐 김 교수님 좀 짧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개별적인 그 의견 좀 부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이걸 조정하는 나라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예, 그거 이제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다 그러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제가 판단하기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0.4%에서 0.1%포인트씩 계속 올린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거.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과연 소비자한테 편익이 되는지 그다음에 중개업소한테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김 교수님 뭐 너무 이렇게 뭐 중개보수나 기타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규제 일변도식 또 어떤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떤 일방적인 밀어붙이식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이제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또 중개보수 체계 개편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임대차 시장도 이제 월세로다가 다 전환이 돼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적정한 중개보수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하자면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지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는 건 올라갔다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 거래량이 올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원상 회복할 겁니까? 이거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다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소비자 모두 불만인 중개보수 개편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 IAU 대학 교수 그리고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